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날이에요. 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는데,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걸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 예. 모드. 그러면 이 모드를 열면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처음에 이 툴을 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이거예요. 과거는 뭐고, 현재는 뭐고, 미래는 뭐야? 예. 과거는 시가 상태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여도 보조지표는 안 움직여요. 예, 딱 그 시가 찍었을 때의 상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입니다. 자, 현재는 현재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시가 상태로 고정해버리면 봉만 움직이고 보조지표는 안 움직여요. 예. 근데 현재 상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봉이 움직이면 보조지표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미래는 다음 봉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봉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보조지표가 어디 있지? 지금 주가면 다음 봉에서 보조지표가 어디 있고, 지금 주가면 다음 봉에서 보조지표가 어디 있고, 그걸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가격도 변하고,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 다음 봉의 위치도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봉이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도대체 어디다가 보조지표를 갖다 놓으려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HTS는 이런 모드가 없어요. 이건 띵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 되죠. 이것만. 다른 보조지표들은 안 돼요. 그걸 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하지 않는 한은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가가 찍혔고, 그럼 월봉은 한 이 정도 가야 이제 하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31.65까지는 올라가야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방을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안 가면 하방을 못 봐요. 뭘 기준으로? 월봉, 주봉을 기준으로는 하방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안 왔으니까. 자,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대충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329, 주봉으로 봤을 때는 331.65,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 그러면 329.69에서 331.65 이 수치에 도달하지 않는 한은 큰 봉을 활용해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봉만 보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매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일봉만 보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어? 그러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봉과 이주봉과 월봉을 보셔야죠. 그러면 주봉과 월봉과 이주봉을 봤을 때 대부분의 상단선의 위치는 329.69에서 331.65 부근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올라와야 매도를 고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월봉은 매수가가 없고
이주봉은 매수가 아래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저가만 안 깨면. 이 저가가 보시면 여기 저가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가만 안 깨지면 계속 매수해요. 금요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지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 자체가 매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하방을 신규로 공략하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방을 신규로 공략할 게 아니라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어. 그래서 주봉이 저가를 깼어. 그럼 말을 싹 바꿔야죠. 그죠? 말을 싹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라고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지 내려갔다고 해서 매도에 적합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방을 어떻게 할 건지 일봉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셔야지 주봉과 이주봉과 월봉을 보고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고려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일봉은 하락 추세라. 갭상승 안 나오면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세요. 예? 갭상승 안 나오고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가를 넘으면 329.69에서 331.65까지는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주봉이 저가를 지키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월봉이 저가를 지키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한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어제 전봉 저가 지켰죠. 그러니까 아직 매수 망가진 거 아니고 내일도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월봉은 코멘트 할 게 없고 이주봉은 이거 어떡할 거냐죠. 이거 어떡할 거냐. 321.15 요거 어떡할 거냐. 지금 계속 대든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든났습니다. 1, 2, 3. 그럼 이거 대드 한 번은 내야 마감할 텐데 대드 안 하고 뻔뻔스럽게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봉 여기 지금 이게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아래쪽으로 꺾는다라는 거는 얘가 저점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올라가서 골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저점까지 왔는데 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이 봉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저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의 봉이 문제예요. 얘는 똑같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얘가 저점이 아니라 얘가 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봉이 저점이 될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저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이 봉의 저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는 게 일단 해석이고요. 일봉은 여전히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일 정도까지는 8거래일 그러면 만기일까지잖아요. 만기일까지는 지금 347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47.65잖아요. 그러니까 347.65를 넘지 않으면 위로 가는 모양새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봉은 347 언더에서 움직이는 건 상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간다고 해도 347이니까 지금 325잖아요. 그러면 330대 이상 올라서지 않는 한은 상방으로 뭐 턴했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4시간 봉으로 내려와서
요게 4시간 봉이잖아요. 오늘 2개 썼습니다. 그럼 내일 얼마까지 가야 돼요? 332.21이에요. 332.21. 그 얘기는 내일 만약에 332.21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금 위치에서 거의 7%예요. 그러니까 7% 올라가지 못하면 골드가 안 날 거잖아요. 골드가 안 나면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3일봉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렸잖아요. 후행 스팬이 저점 부근에 갔을 때, 봉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기준선 26쪽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상방의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가 바닥인데, 얘가 1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1번, 2번 하면 2번으로 가면 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번 쪽으로 가야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내려가지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240분봉의 골드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316.14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남았어요. 자, 그리고 2시간 봉, 데드 내고 골드 냈어요.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는 끝난 거라, 이게 내일 내려가지고 다시 데드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올라버리면, 골드 상태로 올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30.35, 330.3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오늘 미국 증시 오르고 내일 갭상승 오면 한 330.35까지는 그 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2시간 봉은 이제 할 일 다 해서, 이거 데드가 안 났어야 되는데 데드가 나서 더 서글프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슈 없습니다. 지금 다 그 정도를 바라봐요. 상승이 오면 329.69에서 331.65 사이까지는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뭐 미국 증시 내려서 이제 개파락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기대하게 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 봤죠? 코스피 이거 어쩔 거냐죠? 월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월봉이 데드를 내놓고도 뻔뻔스럽게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려면 2377.76을 가야 되니까 여길 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월봉도 무너지고 주봉도 무너지고 이봉도 무너지고 싹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 끝나기 전에 이게 한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쉽게 답을 안 주니까 저도 쉽게 답을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날 여기는 계속 골드죠. 여기 계속 골드 유지하고 있고, 주봉도 골드 유지하고 있고, 이주봉 아직 이주봉은 못 갔어요. 이주봉은 아직 골드가 안 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슈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슈가 없고, 인버스 여기 계속 골드 상태입니다. 월봉 골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골드 상태를 유지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골드 나기 직전이고,
여긴 골드가 낮고요. 나머지는 뭐 잘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자, 상단선은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한 2575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2380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불변을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없기 때문에 2490원 이후로는 매수를 노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올라가나 보다. 끝. 보유를 하시든가 파시든가 해야지. 올라갔는데 신규 매수 붙잡고 뭐 그런 건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의 매수가는 2405원 정도, 아마 2400원으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봉의 매수가는 여기부터 2430원, 그 다음에 2400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다 여기 몰려 있어요. 2380원에서 2430원 사이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수 전략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이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나머지 가격대에서는 그냥 적당히 누지 잘 보시고, 안 내려오면 그냥 보유하는 거고, 내려와서 주봉의 저가, 이주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매수를 해야 될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은 제 기준엔 매도 기회가 안 왔죠. 제 기준엔 매도 기회가 안 왔고, 좀 아쉬워요. 차라리 오늘 그냥 올려가지고 한 330대까지 보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그냥 대충 음봉으로만 끝내줬어도 좋았을 텐데, 괜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다가 파킹을 딱 해놓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고보스가 이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 준다면 저야 행복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매수해 보시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 위치다 보니까 시황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거래자를 위한 흐름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자를 위해서는 뭐 이게 좋은 흐름일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를 위해서는 이 흐름이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에게는 그다지 해피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현물을 3,180억을 팔았고, 기관이 3,894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1,327억을 매도했죠. 1,327억을 매도했습니다. 이거 돈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이거 나름 이게 우스워 보여도 누적해 보시면 나름 괜찮아요. 자, 오늘 개인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 621억, 가스공사 175억, 삼성중공업, LG전자, 고버스 뭐 이런 주식들을 샀어요. 개인은. 외국인은 뭐 샀냐? 알테오젠, JYP, 네이버, 에너지솔루션 이런 주식 샀어요. 뭘 팔았냐? 삼성전자 2,143억 팔았습니다. KB금융, LG전자, 삼성전자, 우. 결국 뭘 팔았어요?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죽도록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1,327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2,143억을 팔았으니까 삼성전자만 팔고 다른 건 다 샀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죠. 계속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돈의 누적을 봤을 때는 지금 4조 1,900억 남았어요. 4조 1,900억. 1년 누적으로.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3조 7천억이 남았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았죠. 이게 지금
그 11월 초만 해도 똑같은 3조 7천억이 남았을 때 외국인은 7조 9천억이 매수였거든요. 11월 11일. 여기 3조 7천억에 7조 9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4조 빠진 거죠? 예? 거의 4조 빠졌잖아요. 지금 11월 11일 대비 오늘까지 4조 빠졌다고. 근데 개인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다 받았다는 얘기죠? 예? 기관이 다 받은 거잖아요. 4조 원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차트만 보면 사실은 무너져야 돼요. 지난달 저가도. 지난달 저가도 무너져야죠. 예. 저가 찍은 날이 이게 언제예요? 11월 3일? 그럼 11월 3일에 얼마였는데? 예? 11월 3일. 3일이요? 11월 14일. 그럼 11월 14일, 13일에 7조였잖아요. 예? 7조였다고. 13일에 7조. 개인은 2조 7천억이었고, 외국인은 7조 매수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3조 7천억이니까 1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지금 위치까지 개인은 현물이 1조 매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3조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점이 깨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개인한테 현물 1조만 매수시키면, 예, 저점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방향성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제 개인에게 가는 이 매도 물량을 매수 물량으로 언제 바꿔줄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리는데 후행으로 그냥 상단선을 안 찍고 그냥 내려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의 분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봉의 저가가 깨지고 월봉의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없다는 게 후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투자 자체를 후행으로 보고, 예, 공략하도록 소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는 후행으로 분석해 드렸잖아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깨면 뭐 주봉이, 예? 종가를 334보다 아래쪽에 그릴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334 아래로 왜 내려간다는 거지? 예?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 결국은 334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고가가 334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의 고가가 334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봉이. 334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가를 깬다. 주봉이 저가를 깨면 이게 좀 애매해지긴 해요. 네. 주봉이 저가를 깨는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주봉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주봉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없구나. 고가 말고는 없어요. 주봉은. 그리고 월봉은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만 안 깨지면 뭐 주봉이 저가를 깨든 일봉이 저가를 깨든 상관없어요.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난달 저가를 딱 깨면 월봉이 다 하방으로 자리가 만들어져요. 월봉이 다 하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때는 매수하시는 걸 엄청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니까 316.14가 붕괴되면 이번 달은 그냥 매수를 쉬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16.14가 안 깨지면 어디서 매수하시든 상관없어요. 네? 어디서 매수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월봉의 형태를 봐서는 저가를 방어할 의지로 차트를 그린 건 아닌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게 어딘가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떨어졌지 맞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얻어맞지 않고 내려갔으니까 이게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고 내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 맞고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튕겨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판단을 하세요. 제 입장은 저는 뭐 지금까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상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상방으로 한동안 오른 적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방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가.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구조에서는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왜냐면 제가 보는 방향과 상대방이 보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기간과 상대방이 보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주일이나 열흘을 보는데 저는 3개월이나 6개월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올라갔다 떨어질 거니까 나는 그래도 계속 하방이라고 주장할래라고 하는 입장과 이번 주 오르고 다음 주 오르고 그 다음 주 오르는 거를 나는 상방으로 먹고 싶은데 계속 제가 하방이 옳다라고 떠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구분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보고 싶다, 매도를 보고 싶다, 이런 입장 차이에 따라 거래 전략과 가격이랑 그런 게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은 아래다, 지금은 위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포지션이 짧은지 긴지 뭘 원하고 있는지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에 360에서 끝났고 고점이 400이에요. 그리고 지금 320이죠. 그러면 60에서 40% 올랐다 80% 빠진 거예요. 40% 올랐다가 80% 빠졌다고? 그러면 360에서 40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방이라고 주장해도 맞고 360에서 40% 올랐다가 80% 빠졌으니까 하방이라고 주장해도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360에서 매수해가지고 400까지 먹은 사람은 상방이 맞겠죠. 360에서 매도 쳤는데 400 갔다가 320 갈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360에서 올라가니까 쳐다보다가 하방이 아니네 그러고 이제 390 정도 가가지고 상방 잡아가지고 10% 올라가니까 이거 상방 맞나 보다 그러다가 320까지 빠졌는데 아직도 상방 들고 있으면 그런 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보는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활용을 해야지 저 사람이 하방이라고 했어? 저 사람이 상방이라고 했어? 라는 거에 집착을 하시면 자기의 전략과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길게 보면 하방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방이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상방으로 가기에는 하락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바로 내릴 거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게 더 맞는 흐름이고 이게 길게 보면 지금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상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길게 보면 하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짧음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기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결정할 때 가장 큰 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하면 오르든 내리든 매도를 쌓으면 결국엔 내려가겠다라는 거고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면 결국엔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다만 개인이 그 와중에 현물을 매도하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고 개인도 현물을 매수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로 돌면 처박는 거고 매도로 들면 반등하는 거고 근데 이 매수와 그러니까 반등과 하락 사이에 그
사이클이 결국에는 외국인이 그걸 매도로 받아들이느냐 매수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중에 수렴하는 쪽은 외국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했죠.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고 선물만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이 완벽하게 상방으로 틀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면 아이고 운이 좋은 거고 여기서 올라도 찍소리 못할 만큼 매수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아직도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려가기 전에 뭔가 흔드는 작업은 병행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331까지 찍고 윗골이 잔뜩 끓이고 뭐 오늘 종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뭐 종가가 상승하면서 아랫골이 없이 대충 음봉만 그려서도 내일 갭상승 오면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 딱 이렇게 움츠려든 모양새로 딱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락이 우세하다라고 언급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내일 오늘 저가 깨고 주봉도 저가 깨고 이러면 그때는 그래도 이제 상방이 불리해지는 형국이구나. 그럼 내일 저가 깨면서 내리면서 이제 외국인이 현물 막 내다 팔고 개인이 현물 사면 그럼 그렇지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지만 오늘 끝난 모양새만 봤을 때는 아직은 매도자가 웃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는 못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지고 일봉 저가 깨고 주봉 저가 깨고 이 정도만 끝냈어도 이건 반등 오면 그냥 다시 또 떨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일봉 저가 지켰고 주봉 저가 지켰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눌러 놓은 거지. 근데 눌러 놓았는데 힘이 있는 거는 330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성급하게 하방의 우위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 뭐 더욱이 지금 개인이 현물을 팔아치운 상태라 더더욱 오늘은 그렇게 딱히 즐거운 마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값이 아니에요. 기대한 값이 아니라서 한 번 더 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2차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판은 수요일 날 나겠죠. 원래 내일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게 오르든 내리든 결국에는 316.14를 깰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 지난 분기 저점도 안 깼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분기 저점도 안 깼고 2377.76도 안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말이 되면 그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아랫꼬리를 삭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2377.76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내년 초에 반등이 오더라도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승이 온다고 해도 1분기나 2분기가 아니라 한 3분기 정도 돼야 이제 상방으로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지금 상태에서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는 애매하다. 애매하다요. 아직 매도자가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 내리고 개파락으로 지수가 내려 꽂잖아요. 그럼 뭐 저는 드랍이에요. 이건 매도 기회를 줄 생각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생각을 포기해야지 지금 위치에서 신규 거래자에게 매도를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